안녕하세요. 파랑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원래 그런 아이는 없다. 부적응 행동 다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 상호작용 꿀팁으로 부적응 행동이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와서 이제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시각 자체를 좀 우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부적응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적응 행동. 교사가 생각하는 부적응 행동이라는 건 약간 쟤만 좀 안 나왔으면 또는 저의 행동이 또 반복이 되네.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아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이 왜 나오는지 관점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관점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나 또 유아 주변의 그 나라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질문을 중간중간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화권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신념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동적이고 활발한 거를 좋아하는 그 교실의 분위기를 교사가 주도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의 교육관에서도 따라서도 좀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규칙의 수가 많은 교실이 있어요. 교실마다가 규칙이 되게 많은 교실이 있고 좀 적은 교실이 있고 또 규칙을 지키는 거를 또 딱딱 지키기를 원하는 교사가 있고 또 이제 뭐 지킬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허용되는 교실이 또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의 기질적인 면이 있어요. 기질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 면이랑 또 환경적인 면, 그러니까 부모, 엄마의 기질. 근데 이제 순한 아이들은 교사들이 많이 손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 순한 기질의 아이가 무딘 엄마를 만났을 경우 무던한 약간 관심이 별로 없는 엄마를 만났을 경우에는 발달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아이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래서 약간 방치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막 어떤 자극이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까다롭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몰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집단일수록 이런 몰입을 하는 정도가 큰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느린 아이들은 놀이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배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회하는 아이들은 좀 아이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활동을 할 때 이제 계속 다른 아이들 활동하는 걸 관찰하고 그 아이들이 다 그 놀이를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놀이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활동에 이렇게 집중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 근데 그 아이들이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감각적으로 그거를 반응하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질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엄마의 기질.
엄마가 묻어난지 아니면 급한 엄마인지 또는 그런 조금 느린 엄마인지 요렇게 만나는 거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 here and now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here and now가 뭐냐면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물을 흘렸어요, 엎질렀어요. 근데 첫 번째 말했을 때는 괜찮아? 어디 안 흘렸어? 괜찮아? 뭐 옷에 안 묻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죠. 두 번째 때는 또 흘리지 말라고 했잖아. 또는 여기 물컵 있는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세 번째 때는 거기서 이제 한숨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왜 아이가 내 말을 왜 안 듣지? 왜 못 알아듣지? 왜 또 흘렸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아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내가 세 번째 그 엄마의 한숨 또는 선생님의 한숨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똑같은 훈육을 10번 정도를 받아야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약속이라든지 양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감정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똑같은 뉘앙스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바람직한 시각이라는 건 그 아이가 무언가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불편한 게 엄청 많구나. 저 불편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우선 하시고 이게 매뉴얼을 다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클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 자체를 안 들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대략은 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매뉴얼이 모든 아이들한테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재 자체도 다르고 환경적인 것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적용이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달 특성이 또 달라요. 발달 특성에 맞는 행동이 있는데 이건 발달 특성에 맞는 행동은 부적응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 2세야. 내 거야! 싫어! 저리 가! 뭐 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부적응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 2세 때 똑같은 물건을 동일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개수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건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4세 특히 이때는 똥, 오줌, 방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말만 딱 들으면 엄청 까르르까르르 거리면서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환상도 많이 생기고 유머가 엄청 생겨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막 맞아 이러면서 엄청 유머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만 5세 때는 요때 왕따가 생기거든요. 근데 왕따가 생기는 게 그 아이가 너무 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적응 행동을 일어나서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왕따를 시키면 나머지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끈끈해져요. 그 아이를 배제한 나머지 아이들은. 그래서 왕따를 시키면은 나머지가 결속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룹 짓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적응 행동이 아니라 발달 특성상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와 연관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굉장히 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에 있어서. 발음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배우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3년 동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부정적인 상을 자아상이 있으면 이걸 바꿔줘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거를 그때 느끼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많이 느끼지 못하는 친구일수록 샘을 많이, 질투를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적응 행동이었어요. 근데 나는 뭐 이런 애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쁜 행동이 없겠죠. 만약에 이때 뭐 던지거나 뭐 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일어나면은 인형을 다시 주워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이상이 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칭찬을 받고 싶어지는 아이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아이에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행동하면은 한숨을 쉬거나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선생님은 나한테 화를 안 내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선생님 칭찬을 해주네? 이러면서 칭찬을 받고 싶어지는 아이로 바뀌게 돼요. 이때 엄마나 또는 주 양육자 분께서 선생님들 만약에 넘어졌어요. 아이가 만약에 넘어졌어. 예를 들어서 넘어졌는데 다쳤어요. 그럼 아프겠죠? 너무너무 아팠겠다. 아이고 이러면서 하고 불어줬어요. 그거를 아이가 10번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는요, 만약에 넘어졌어요. 자기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졌는데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고선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이렇게 불면서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간혹가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넘어져가지고 선생님 괜찮아요, 안 아파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안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죠.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엄마가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괜찮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읽어주지 못하고 또 그 상처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애착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안정, 불안정, 애착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회피 애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착 유형에 따라서도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때 자신을 부정당하거나 또는 부적응적인 증상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해야지만 엄마가 반응을 해줘.
그럼 그걸 다 관심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엄마가 나를 화를 내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쁜 아이가 자기가 나쁜 아이가 되고 싶지 않는데 나쁜 아이가 되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 또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자신이 달라지면 사랑을 나한테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방어적인 반응적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를 아이가 느껴야지만 안정적이어서 나중에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여도 괜찮아.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저 아이만 안아줬어요. 근데도 괜찮아. 선생님 나중에 날 안아줄 거야. 엄마는 날 예쁘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툭툭 털을 수 있어요.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종류는 이제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회피하는 아이들은 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 이런 행동을 가진 아이일수록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런 행동을 가진 아이들은 미리 예측하게 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누구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물어보고 한번 줄까?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요, 이게 자기한테 이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는 아이거들, 아니면 다른 애들 이렇게 불러고 싸우는데 이렇게 부시거나, 아니면 또 밀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또는 식사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는지, 가정에서 불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제 관찰을 했을 때 회피하기 성향이 나타나시면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을 끄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외동이나 거의 2명 낳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다 양보를 해주고 근데 원에 오면은 양보하라 그러고 내게 아니고 나 혼자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심 끌기가 제일 많은데요. 이제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상호작용을 제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훈육하실 때 뭔가 했을 때만 예뻐하고 칭찬해주고 눈 맞춰주고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끌기 친구한테는 그래서 뭘 계속 해야지만 칭찬을 해준다는 거는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그런 아이들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때 아이들은 관심 끌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있는 존재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잘 잤고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냥 그 아이가 웃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예쁘다는 거를 칭찬을 해주시면 관심 끌기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상대로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랑 뭐 귓속말을 한다든지 단 몇 분만이라도 그 아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이제
선생님들 너무 급하시면은 막 접촉을 하시더라도 얼굴을 만지더라도 잠깐 만지고 잠깐만 이러고 다른 친구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심 끌기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1대1로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말과 요때 이런 관심 끌기 하는 행동이나 그런 감정들을 있잖아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하는 거는 솔직히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좀 다른 친구한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시를 하시고 또는 관심을 주셔서 최소한의 관심을 주셔서 뭐 안 쳐다보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때린 친구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아팠겠다. 아이고 너무 아팠겠다 하고선 그 친구를 쳐다봐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 때린 친구를.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히 그런 감정을 느껴요. 뭐지?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자기가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관심을 끌 수 없구나.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뭐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든지 뭐 목소리가 커지든지 또는 막 그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들도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엎지르거나 얘를 때리거나 얘를 밀치거나 내가 여기다 낙서를 하거나 이걸 안 하거나 던지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나를 다시 쳐다봐주네. 나한테 화를 내도 나를 바라봐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안 좋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최소한 무시를 하시고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있어요. 접근하기가 보면 유아가 어떤 사물이라든지 유아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에 가까이 가고자 해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절을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약간 나누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에 거의 외동 아니면은 2명 정도 낳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이제 장난감 혼자 못 가지고 놀고 뭐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아이가 먼저 접근하기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는 아이들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거 못하고 나누는 거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들한테 말씀드릴 때 엄마 차례, 뭐 아빠 차례, 그 다음 누구 차례 이렇게 해서 순서 지키는 거 연습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그룹 활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장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각 조절 하기가 있거든요. 감각 조절하는 거, 자기 통제. 감각 조절하는 거가 조금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예민한 아이들 있잖아요. 오제 감각이 되게 예민한 아이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수업 도중에. 그 다음에 뭐 조금 묻었는데 선생님 옷 갈아입혀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흙놀이 하거나 뭐 반죽놀이 하거나 이러면 손 바로 씻어야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그리고 막 반목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몸을 흔든다던가 손가락을 뭐 계속 친다던가 물건을 돌린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감각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이제 껴안아주고 아이 기분 알아봐주고 뭐 로션 발라주고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살짝 이렇게 다운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접촉을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 시각, 눈 맞춤이 있겠죠. 요거에 눈 맞춤에는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을 맞추고, 그러면 눈을 계속 맞추다 보면 웃겠죠. 웃어주고, 그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청각적인 거,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에는 부드럽거나 거친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촉각적으로 만져주는 거. 요런 게 신체적 경계를 좀 알게 해요. 신체적 경계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중에서 막 친구를 막 만지는 친구도 있어요. 얼굴 막 문지르고 막 확 껴안고 확 잡고 퍽 만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런 친구들은 신체적 경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는 게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경계, 얘랑 나랑 몸이 닿았을 때 그 경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를 알아야지만 내 몸은 소중하고 다른 친구 몸도 소중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바빠가지고 거친 접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잘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서 감각 조절 민감한 아이일수록 5대 감각으로 접촉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아이 존재만으로 굉장히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웃는 것도 예쁘고, 누구누구 이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노래 같은 거 같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무료한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루해가지고 온몸에 티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청 뭔가 뭐 활동마다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막 상호작용도 잘 안 이루어지고 되게 심심해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업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고 어떤 거에 흥미가 없는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발달 과업에 대해서도 되게 달라지잖아요.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이 0세에서 1세예요. 그래서 신뢰감은 어느 때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반응해 주는 걸, 반응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빨리빨리 안 해주게 되면 불신감이 생기게 돼요. 작현성이 안정, 불안정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애착기예요. 그래서 1년은 무조건 애착기고 2년은 다지기라고. 그 다음에 애착기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입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얘 아이가 그냥 막 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오네. 그러면은 신뢰감이 생기죠. 진정이 되게 잘 돼요. 근데 불안정 애착을 갖게 되면 한 번 울 때 왔는데 이번엔 3번 울어야 왔어. 2번 울어야 왔어. 그럼 예측이 안 되겠죠? 예측이 안 되면은 말을 잘 믿지를 못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게 안 돼요. 계속 울어요. 이런 아이들은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해요. 막 아는 척해요. 누구 선생님 막 아는 척을 해요. 별로 안 친한데도. 그래서 아무한테나 친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이때가 1에서 3세, 이때가 근데 자율성 수치심은 이때는 소유라고 내 거야, 사줘 이런 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돼가지고 떼쓰죠. 가! 싫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이 3에서 6세, 만 3에서 6세예요. 그러니까 막
야, 너 뭐뭐해? 나 엄마 할게. 너 아빠 해. 이런 거. 그리고 계획하죠. 선생님 이거 뭐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짜잔 완성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면 쌓는데 열등감은 만 6세 이후예요. 약간 그리고 부적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행동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수가 많은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규칙수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좀 적게, 규칙을 적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간단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계획 뭐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뭐 있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 오실 거야 그리고 뭐뭐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보이시고요. 부정적인 행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접촉, 신체적 접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적은 행동을 하기 전에 전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부정의 행동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넌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사랑스럽다. 정말 원래 그런 아이는 없어요.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쵸? 살아봤자 만 5세면요 7살까지 안 산 거예요. 그 아이가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뭐가 불편한 게 있구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구나 뭐가 되게 속상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때는 그 쇠돌 만 3세 이전에는 전도의 활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야지만 초선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훈육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훈육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만 3세 이후에는 훈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되게 좋거든요. 뭐 흘렸으면 닦게 하거나 다치게 되면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하고 밴드 붙여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말로 혼내면 소용이 없어요. 5가지 접촉 무조건 정말 필수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응 행동을 잡는 거는 5가지 접촉이 제일 중요하다. 의무감으로 해도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엄마에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도 그 행동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엄마가 얘가 말을 잘 듣게 되네. 그럼 엄마가 또 아이한테 잘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지고 또 엄마는 아이 말을 또 잘 들어주게 되고 이게 되게 좋은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아이가 말을 많이 들어봤어야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들어봐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예쁜 말을 들었으면 예쁜 말을 할 거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감정에 대해서 선생님 저 화났어요. 선생님 저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주세요.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셨더라도 너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소중해. 꼭 기억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